일단 이재명 대표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그 첫 번째로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천하람 위원장 만나기가 얼마 안 남아서 조금 타이트하게 갈게요. 검수완박 2라고 불리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라는 내용 하나랑, 두 번째로 지난주 주말에 민주당이 장외 집회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에 관해서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검수완박 2 법안에 대한 저의 문제의식을 먼저 공유를 해볼게요. 대충 뭐 그런 겁니다. 그 검찰 중에 수사 중인 검찰을 뭐 바꿀 수도 있고, 뭐 중요한 정보는 피의자도 열람할 수 있게 하고, 뭐 이런 건데요. 뭐 좋다 이겁니다. 그것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도 아니라고 칩시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민주당 스스로가 사법 불신을 계속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검수완박 1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법안도 검찰 수사 못 믿겠다, 검찰 너무 가혹하게 한다, 수사권 분리해서 경찰도 수사하게 하고 검찰은 수사권 웬만하면 갖지 마라, 거기 기소만 해라, 이런 식으로 바꾼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 자체에 대한 불신을 국민들한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저는 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 여러분 심심치 않게 그 법조인들에 대한 그 테러 사건 이런 것들을 언론에서 목격하셨던 적이 있을 거예요. 판사 석궁 테러 사건이라든지 작년에는 막 변호사 방화하고 막 이런 것들. 물론 뭐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이런 사법에 대한 불신,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들을 민주당 스스로 계속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사하는 검찰 이력 다 공개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도대체 민주당에게 주어지는 게 무엇이냐를 생각해 보면 저는 잘 모르겠고, 게다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검찰을 나쁜 사람 만들어 놓고 중간에 수사관 바꿀 수 있고 이름 다 공개하고 하고 이렇게 되면 검찰도 죽기 살기로 이 사람 죄 나올 때까지 수사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자기 무덤을 판다? 이거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결국 정치는 이해를 구해야지, 이해를 사야지 오해를 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잠깐만 피디님 저 수락 좀 해주시겠어요? 네 말씀 계속하시죠. 네. 그래서 결국 이재명 대표 관련된 부분도 지금 본인의 이 사법 의혹과 관련된 부분을 사법적으로 해소를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가령 대북 선거과 관련돼서는 핵심적인 게 그거잖아요. 네. 북한에서도 돈을 받았다라고 하는 영수증이 있다. 네. 그걸 이제 김성태가 제시를 한 거라면 네. 그거에 대해서 그건 사실이 아니다, 예. 그랬을 리가 없다, 적어도 그것이 경기도나 이재명 대표와는 관련이 없다, 그걸 풀면 되는 일이지. 지금 검사를 바꾸고 검사 정보를 공개를 하고 이게 핵심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검찰 개혁도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거고. 예. 그러니까 지금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사법적인 대응을 하면 될 일이지, 그것을 뭔가 자칫 오해를 사기 쉽잖아요. 일련의 이런 대응이나 주장들이 다분히 뭔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다.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치인들은, 더군다나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은 이해를 사야지 오해를 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네. 지금 말씀 주신 혹시 준비되셨나요? 천하람 위원장 준비됐나요? 요거 지금 된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그 이원 생중계를 처음 해봐가지고요. 약간 기술적으로 좀 간단치가 않습니다. 지금 줌으로 천하람 위원장을 연결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 천하람 위원장이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던, 제가 보니까 지금 이게 여기가 CBS야. CBS 방송국이에요. CBS 라디오 대기실에. 네, 저희가 40분부터 저희가 7시 40분부터 잠시 뒤에 한 5분 10분 후에 천하람 위원장 연결을 할 거고요. 저희 세팅은 다 해놨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천하람 위원장한테 궁금한 것들 다 이따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 많이 보내주십시오. 자,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이야기는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장외 집회가 불가피한 선택일 수도 있겠죠. 네. 왜냐하면은 지금 계속해서 검찰 수사 압박은
점점 더 그 수위가 높아지고 있고 네. 특히 지금 당장 사법적으로 해명하지 못하는 내용도 나온단 말이에요. 예, 예. 그렇다면 기존의 이재명 대표나 더불어민주당에서 계속 이야기해왔던 것은 정치 보복이나 야당 탄압이다. 네. 그러니까 그 기조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네. 왜냐하면 다른 사법적인 대응으로 맞대응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판단된다면.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했을 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결집할 수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이 상황에서 중도층이나 MZ 세대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수사 내용에 있어서 자꾸 의혹이 되고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데 의심스러운데 그건 왜 제대로 심지어 이재명 대표는 법조인이기도 하잖아요. 변호사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왜 해명을 못하냐? 그러니까요. 그냥 서면 질의서로 간단하게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이다 이 합법을 구사하는 이재명 대표라면 그걸 왜 충분히 법적으로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검찰이 코가 납작해질 정도로 네. 그렇게 못 해내느냐? 네. 그걸 묻고 있는 거겠죠. 오케이. 지금 연결이 되고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하기 전에 천하람 대표가 이제 천하람 후보가 한 5분 안에 이제 접속을 할 거기 때문에 그 전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돼서 잠깐 아주 짧게 먼저 얘기만 하고 갈게요. 기사 하나 띄워주십시오. 제가 했었던 얘기로 한번 띄워주십시오. 김재섭, 나경원. 예. 제가 한 8일 전에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한판 승부에 나가서 나경원 중립은 안 지킬 거다. 두루뭉술하게 김기현 지지할 거다. 당시에 나경원이 다시 뭐 중립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저 얘기를 했는데 오늘 마침 저희가 방송하기 한 2-3시간 전에 그렇죠. 속보로 나왔죠. 예, 속보로 김기현 후보와 나경원 전 의원이 여기 근처 모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고 나오셔서 사실상의 지지 선언을 저는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공감하는 게 많고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거기 영국 대사관 옆에 그 달개비 식당에서 네, 저도 잘 아는 식사를 한 식당입니다. 거예요. 근데 선생님 보시기 어떠세요? 이 나경원 의원의 표가 김기현 의원으로 갑니까? 지지율이 갑니까? 저는 안 갈 것 같아요. 안 간다. 일부는 갈지 몰라도 안 간다. 그런데 이제 적어도 이것이 이제 당원들한테는 예. 주는 메시지는 김기현 의원이 주고 싶은 메시지니까요. 봐라. 네. 나경원 전 의원도 윤심에 예. 지금 수구리지 않냐. 네, 네. 수구리가 됐으니까 지금 다른 방법이 없을 거다. 네. 그러니까 내가 좋든 싫든 간에 윤심은 여하튼 김기현 쪽으로 밀고 있으니까 당원들한테 일종의 메시지죠. 김기현 나를 윤심이라고 생각하고 지지해라.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의 이해관계하고도 좀 맞아떨어졌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윤심 이른바 윤핵관이 안철수 의원의 하는 태도를 보니까 예. 이거 윤심이 더 만만치가 않네. 그러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경원 전 의원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어느 누구에게도 무게를 실어주지 않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를 봐도 그렇고 네. 지금 오히려 김기현 의원 쪽에 조금이라도 힘을 실어주는 것이 보험이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다음 오늘도 나온 이야기가 달개비 식당에서 바로 서울시청 옆에 있어요. 맞아요. 그 식당에서 식사하고 나오면서 누군가를 지지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많은 인식을 김기현 의원과 공유하고 있다. 그럼 뭐야? 지지하겠다는 거죠, 뭐. 사진까지 찍고. 저건 내가 두루뭉술하게 지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누가 한 이야기예요? 뭉게구름 이야기를 누가 한 거예요? 저거 제가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뭉게구름이지 뭐. 이게 선생님 그러면 최근에 대통령실에 안철수 후보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강해요.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하기 뭐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확실히 대통령실에서는 안철수 의원에 대해 아주 강경한 메시지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역설적으로 안철수 의원의 약간 지지율을 올려주는 역할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그 영향을 받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약간 당원들의 성격도 일부 있으면서도 예. 또 전반적인 여론도 생각하는 거예요. 국민의힘 지지층은 총선이 잘 돼야 되는데 그리고 또 전당대회가 이렇게 시끄러워서는 안 되는데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윤핵관이 윤심이 안철수를 더 때리면 때릴수록 안철수의 지지율은 올라가요. 네. 그리고 또 일부는 또 천하람의 지지율도 올라간단 말이에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원들을 생각해 보자. 당원들. 지금 김재섭도 당원이잖아요. 저도 돈 많이 내는 자, 당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김재섭 위원장한테 한번 물어보자고요. 이건 아닌데 전당대회가 이렇게 가는 건 아닌데라고 생각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신경 써야 안 써요? 지금 이 전당대회를요? 아니 전당대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뭐 그렇죠. 그런 면이 이런저런 있죠. 네. 파장도 있고 그럼요. 충돌도 있고. 그럼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윤석열 그 대통령의 존재는 신경 써야 안 써요? 아 당연히 쓰죠. 그러니까 당연히 쓰죠. 지금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당원들에게 좀 지금 안철수에 대해서도 윤심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는 게 좀 무리해 보이기는 하는데 예. 또 김기현이 이게 좀 까면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예. 아니 내년 공천을 생각하면 또 국정 운영을 일사불란하게 하려면 이른바 윤심맨들로 구성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왁자지껄한 상황이 연출되더라도 그래서 대통령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 윤심을 또 당원들이 거부하기는 어려워요. 아 그렇죠. 이런 현상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예. 아 여튼 좀 걱정도 좀 됩니다. 이게 전당대회가 어떤 비전이라기보다는 갈등, 뭐 혹자는 분당대회라는 말까지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보시는 당원들께서도 답답한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천하람 위원장이 얼만큼 할지 모르겠고 그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 간의 어떤 이 구도도 어떤 식으로 변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히 지금 약간 김기현 의원에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당의 주류라고 불릴 수 있는 분들의 힘이 확 쏠리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의중이든 아니든 그 주변에서 설사 대통령이 의중이라도 그렇게 다 전달을 실제 대통령이 말일지라도 그렇게 전달해 버리는 순간 이거는 일파만파 커지는 거예요. 네. 자, 그럼 대통령이 당비 300만 원 이야기를 대통령이 했을까? 아니면 주변에 대통령 관계자가 대통령실 관계자가 대통령은 당비 300 그런 이야기를 왜 해? 아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순간 더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하는 거야. 그 대통령 관계자가 누군지 몰라도 바보야. 그런 얘기를 함으로써 더 대통령을 욕보이는 거예요. 당비 300만 원? 그래서 1년에 3,600만 원 낸다? 아니 3,600만 원이 어떤 사람한테는 연봉이야. 그렇죠. 연봉보다도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왜 할 필요가 뭐 있어? 그러면 당장 또 이준석 전 대표는 이준석은 그러잖아. 나는 200만 원 냈다. 대표할 때 월 200만 원 냈는데. 네. 그럼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 김재섭도 하는 이야기. 나도 당비 많이 내는데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위원장들도 많이 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왜 해? 설사 정말 훌륭한 참모는 뭔 줄 알아요?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도 그걸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 아 그렇죠. 근데 뭐하러 지금 그런 이야기를 다 해가지고 완전히 집안을 불구덩이로 만들 이유가 뭐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무게는 당비 많이 내는 걸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자체로 정치적 무게를 갖는 거지. 하여튼 그런 뭐 걱정이 듭니다. 천하람 위원장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금방 연결될 겁니다. 온 것 같네요. 요새 천하람 위원장이 아주 인기가 많아가지고 얼굴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더 잘 알아. 지금 왔다. CBS 끝났으니까. 안녕하십니까. 들려요? 잘 들려요. 안녕하십니까? 잘 들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잘 들리시나요? 잠시만요. 시청자분들 잘 들리시나요? 천하람 네, 잘 후보 들립니다. 말 잘 들립니까? 어디 잠깐만. 네, 좋습니다.